공부합시다. 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만큼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법률, 경제, 뭐 건강, 의료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좀 더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윤택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 생활하면서요,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또 이민법 관련 맞아요. 부분이고. 네. 또 이렇게 이민법 관련 변호사님을 옆에 두면 참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이제 상관없어, 나는 뭐 다 괜찮아 이렇게 아니야. 하시더라도 주위에 또 이제 이런 신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맞아. 돌아. 어렵게.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안 된다고만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카더라가 참 많잖아요. 너무 그 많아요. 카더라 다 빼고 오늘 우리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고 정확한 이야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봄에 뵙고 여름에 뵙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네. 가을에 뵙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곧 또 뵀으면 이번 좋겠어요. 시간에 다룰 내용이 사실은 이제 또 한 이 편에 나누어서 좀 해야 되는 좀 방대한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민 생활을 주위에서 많이 또 하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민 1세대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방법은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초청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네. 그렇죠. 아마 전체 이민자의 거의 한 80% 정도가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해서 오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오. 상당하군요. 그렇죠. 네. 한 뭐 정치망명 이런 거 뭐 다 포함해서 그냥 추첨해서 주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민자가 그렇죠. 안 오는 데들은. 네. 그러면은 뭐 시민권자가 막 100명 중에 100만 명 중에 뭐 무려 55만 명이 시민권자의 직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벌써 이미 55%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민하는 것들도 저희가 보면은 뭐 한 30, 한 4만 명, 5만 명 중에 한 2만 명, 3만 명 그 정도는 가족 초청을 통해서 오는 거고 취업 이민이나 이런 가족 관계가 없이 이민하신 분들은 비자 코타가 연간 전 세계 동반 가족 다 포함해서 한 12만 5천 요 사이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가족 초청자들한테서 항상 동시에 따라오는 그 요구 사항이 재정 보증에 관한 문제예요. 재정 보증. 네. 법 자체는 초청자가 재정을 보증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유학 시절에 아이가 여기서 나서 걔가 유학에 내지는 뭐 주재원으로 나와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 게 21세가 되면은 금방 영주권 이제 받을 수 있는 걸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 아이가 아직 학생이에요. 네. 아,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보증을 해야 되는데 걔가 재정 보증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주권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제적 거예요. 능력이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저희가 뭐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법이 예외 조항 이런 게 좀 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민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보통 추천해드리냐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제3자가 보증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 제3자라 네네네. 하면 보증인의 자격은 일단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8세가 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든 시민권이 있든 네. 예, 있어야 그러니까 하고. 내 친구가 굉장히 뭐 돈을 많이 버는 주재원의 뭐 어디 회사 지사장이다. 근데 뭐 E2 비자 갖고 있다. 그럼 재정 보증할 수 그럼 있냐? 안 안 된다 이거. 아. 일단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지만 재정 보증이 되고 요거는 그다음에 삼자 보증이 그 부분을 재정 말씀하시는 보증인. 거죠? 모든 이민 초청자는 21세 미만은 부모고 뭐고 초청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다 포함이 되겠죠. 네네. 시민권자 자녀 가정법상은 성인의 나이 기준이 18세거든요. 네. 근데 이민법상의 성인의 기준은 21세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애가 18세 됐는데 나 지금 영주권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어요. 3년 더 기다리셔야지. 아이가 21세가 돼야지 부모를 초청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18살로 저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18살은 가정법상
결혼도 할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아, 그렇죠. 성인의 네. 나이, 네네네. 성인으로 또 이혼할 때 그 자녀에 대한 책임도 부모한테 양쪽 부모한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아. 얘를 집에서 내보내도 그렇죠.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네네. 대학교 갔을 때 학비 하나도 안 도와줘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이미 성인이 18세면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근데 그러니까 왜 뭐 이혼해도 이혼한 뭐 아빠나 엄마가 뭐 그러니까 양육비를 대는 것도 그것도 상관없고 뭐 그런 법이 거죠. 정한 거는 무조건 만 18세까지 18세까지.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 의무 네네. 교육이. 그러니까 학교를 좀 늦게 갔거나 중간에 뭐 휴학을 했거나 그래서 아이들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간혹 있어요. 네. 제 나이에 졸업 못한 애들. 음. 그런 애들은 보통 하이스쿨을 졸업할 때까지는 이혼할 때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하이스쿨 그런 졸업할 예외 때까지 있고. 보통 네네. 이제 18살이니까. whichever later. 그러니까 네. 그 18세가 되거나 졸업을 하거나 이제 졸업을 좀 늦게 한 애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럼 졸업하기 전에 딱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얘가 안 되죠. 되지. 학교 졸업도 다닐 못 할 때. 수 있고 그러니까 하이스쿨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부양을 하라는 의무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요 21세를 우리가 오늘은 좀 그러니까 예. 그거는 법적인 이제 성인 기준이고 음. 이민법에서 성인 기준은 21세. 이상. 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족 초청이 이렇게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권자의 직계는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뭐 전체의 거의 55%를 차지하니까 초청자가 재정 보증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러면 나머지들은 네네. 시민권자의 21살 넘은 자녀들은 가족 초청 1순위예요. 네. 그다음에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데 그거는 2순위의 A 그룹이에요. A 그룹. 네. 그다음에 영주권자의 자녀가 요즘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1살 넘었는데 결혼 안 한 자녀들은 이제 2순위 B 그룹이에요. 미혼 그래서 자녀. 똑같은 자녀인데 21세냐 21세 넘었냐에 따라서 수속 기간이 무려 거의 5년 정도가 차가 있어요. 오. 네, 21살이 턴아웃 와. 하자마자 갑자기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의 이민 번호는 21년 11월 15일 날짜까지밖에 안 풀렸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은 최소 2년 7개월을 기다려야지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민 비자 받을 때 뭐 재혼한 경우는 동반 자녀도 있거든요. 네. 그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이렇게 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미혼 자녀인데 25이야 이미. 그럼 그런 자녀들은 이제 따라 받을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내 그렇죠. 친자라 할지라도 21세 넘은 자녀는 지금 언제 접수한 사람이 지금 인터뷰 대기 자냐면은요. 그 2016년 4월 1일 이전에 접수한 사람이니까 무려 8년 2개월을 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1살을 전환점으로 뭐 진짜 거의 5년 반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다음에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도 지금 14년 3개월이나 밀려 있어요. 와. 2010 14년. 네. 와.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이 지금 인터뷰 대기자고 합법으로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신분을 하루라도 불법이면 미국에 인터뷰할 자격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오래 기다리는 거는 형제 자매죠. 네.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지금 16년 11개월 거의 17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와.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형제자매 초청하면 7, 8년이면 오냐? 아니에요. 지금은 거기에 10이 더해져서 네, 16년 11개월. 그러니까 2007년 7월 22일 이전에 초청하신 분이 지금 인터뷰 대기자예요. 와. 네, 그래서 굉장히 가족 초청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 이게 알고 오래 있어야죠. 걸리는 이유 자체가 이제 그만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네, 거죠. 코타는 바뀌지 않았어요. 아. 정해진 코타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래도 코비드 3년 동안의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왜? 2년 동안 3월 2020년서부터 3월 22년까지 전 세계 모든 이민자의 입국을 미국 정부가 금지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대기자들이 다 포기하면은 영향을 안 받았을 텐데 포기 안 그대로 하죠. 있지. 포기 안 하고 포기 못 하죠. 웨이팅 인 라인 기다리고 그렇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또 문호를 풀어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문호를 거의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3년 반 동안 어떤 이 가족 초청 캐다고리는 많이 풀린 게 6개월. 왜 문호를 묶어놓고 이민 비자를 안 줬기 안 때문에 줬지. 네. 문호를 풀어줄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런 전반적인 이유. 어떤 캐타고리는 3개월밖에 풀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와. 그래서 기다리다가 에이지 아웃이라 해서 21살 넘어서 모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생겼죠. 불행하게도.
그러네요, 나이가 진짜. 이제 해당이 안 네.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 3년 반 동안 2년 수속 안 했죠. 그다음에 재개를 했더라도 시민권 직계를 먼저 주라 그랬어요. 왜 직계가 반 이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계 처리하다가 나머지 사람은 또 처리를 못 받으니까 정부는 코타를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밀려 있는들도 지금 산더미처럼 해결도 안 밀려 있는데 되는데. 코타를 어떻게 풀어줬겠어요. 그래서 그 3년 정도의 영향이 지금 있어가지고 코비드 이전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2년에서 3년이 꽤 늘어나게 됐다는 거를 가족 추정하신 분들이 왜 나는 뭐는 언제 풀리나 보고는 계시겠지만 네. 그렇죠. 금방 풀리겠지 하다가 아이들까지도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네요. 굉장히 늦어졌다는 거를 좀 잠시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네. 취업이민한 케이스 중에도 이렇게 그 취업이민한 극히 드문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저희 사무실은 간혹 있어요.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중견 간부 내지는 뭐 대표이사의 가족이다. 근데 그 가족이 미국 가서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너십, 네. 취업이민을 하면은 자합이 있기 때문에 그 자합이 월급을 개런티를 해줬잖아요. 적정 그렇죠. 임금을. 네. 그래서 제3자가 보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근데 취업이민 했는데도 가족소송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회사의 오너나 또 그 임원 그분들이 뭐 회사 오너십을 5% 이상 갖고 있다 할지 그러면 취업이민에서 자합이 있고 합법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네. 별도로 가족소송과 똑같은 그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정 보증을 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물론 조그만 회사는 그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취업이민의 US 워커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를 회사 서류로 증명해야 되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직원 100명 이상 대기업들 상장기업들도 꽤 많이 있어서 네. 그런 대기업은 진짜로 본사 사장님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지사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본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장님 자녀를 할지라도 오디시 걸리고 뭐 이런 재정보증 별도로 할지라도 다 취업이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네, 많지는 네. 않지만 그래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네. 되는 걸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금 말씀을 잠깐 좀 드리는 어렵다는 얘기지. 그렇죠. 안 되는 건 아니다. 거고. 안 되는 건 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법을 그 찾으셔야죠. 되는 거를 모르시는 전문가들이 좀 있어서 아. 네,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그냥 간혹 피해 제가 가시는군요. 보니까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재정 보증인은 그럼 초청자가 일단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21세 된 자녀가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안 해도 되냐, 3자가 있으면. 아니에요. 자기가 학생이면 학생인 걸 다 증명해서 소득이 없으면 없는 걸 증명해서 왜 추후로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청자는 나이가 21세에서 직장이 있든 없든 세금 보고 했든 안 했든 예를 들어 나 형제자매 초청했는데 내 가족도 4명인데 내가 브라더를 초청했는데 그 브라더의 가족이 애가 둘이 있어갖고 4명이야. 그러면 4인 가족의 4인 가족 또한 8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 120%의 이제 이게 소득이 돼야지 또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아, 초청하는 네. 가족 120% 수에 구나. 따라서 우리가 예. 이제 정부에서 매년 이제 지금 파버티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서 이 빈곤 수준을 정하는 기본을 100으로 이제 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가족 초청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5%더 벌어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 125%를 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부인 경우에 네. 혼자면은 이제 2인이면은 100%는 2440인데 125는 25550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가 나 미혼인데 유학생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 네. 그러면 남편이 보증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 재정 보증을. 보증의 기준일 때는 나가 혼자고 수혜를 받은 배우자가 혼자 이렇게 더해갖고 2명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년도 기준으로 25,550이 넘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니멈 웨이지만 받고 있으면 네. 이게 보증을 연봉인가요? 연봉이에요. 연봉, 1년에. 월급으로 애니얼. 받으신 분은 이제 이게 비포 텍스 W2에는 그렇죠. 그로스 웨이지 금액이고 그럴수록. 자영업자가 좀 많잖아요. 네. 분들은 자영업자는 자기의 총 소득에서 모든 비즈니스 경비를 제한 빼고 넷 인컴인데 뭐 다른 소득이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연방 세금 보고서 1040에 나오는 AGR이라 그래서 Adjust Gross Income Base예요. 네. 네네네. 서류 준비하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렵고 그렇죠. 이제 4인 가족이 제가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네. 네. 내가 형제자매 초청해서 뭐 17년씩 기다리는 사람들은 소득도 좀 많아야 되는 게 아이가 이제 어리면 다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각자 세금 보고 할 때부터 내 부양 가족에서 빠져나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 형제를 초청했어. 네. 그래서 문호가 풀려서 이제 재정 보증을 해야 돼. 네. 그러면 소득이 지금 현재 금년 기준으로 얼마 해야 되냐면은요. 65,900불이 이제 넘어야 돼요.
내가 2명인데 2명인 가족을 초청했어. 그러면은 39,000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내 인컴으로 좀 10,000불이 부족해. 그러면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또 예를 들어 30,000불을 벌고 있어. 그러면 부부는 자동으로 묶어지는 합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아, 코 스폰서 한다 그래요. 네네. 사인을 하고 코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책임은 사인한 사람이 지는 거지. 결혼했으니까 옆에 있다가 막 곁다리로 공동 책임지고 이런 건 아니고. 아, 이거는 아, 개인 보증인이니까. 소득이구나. 네. 가족을 초청하는데 저희가 종종 남편하고 이제 친인척이야. 근데 그 배우자하고 평상시에 별로 동서간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막 옛날에 뭐 돈 빌려줬는데 안 갚은 적이 있어. 막 우리 힘들게 이러면은 했어. 이제 감정이 좀 개입이 돼서 네. 이민을 오는 게 싫어. 그러면은 보증에 사인 안 하신 분들 이제 종종 있어요. 오. 근데 우리가 뭐 블레임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왜 네. 제가 지금 얘기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책임이 또 많이 따라요. 아, 보증을 재정 하면. 보증인으로서의 잠시 책임. 한 번만 비자 주고 이제 끝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시간 나면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합산을 해서 조인하는 걸 우리가 코스폰서라고 불러요. 코스폰서. 네. 그러니까 초청자의 소득이 안 됐을 때 부부는 가족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이민 초청할 수 없거든요. blood relationship, 혈연 관계로만 이민 초청이 가족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만, 직계. 네, 재정 보증은 코스폰서가 같이 한 집에 1년 이상 사는 사람을 우리가 코스폰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성인 자녀도 코스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꼭 부부가 그렇죠, 아니어도 그렇죠. 한 집에 21세기. 살고 있으면은. 네. 네. 근데 딴 집에 나가서 얘가 소득이 더 많아. 애가 IT 업계에 가서 1년에 10만 불씩 벌고 있어. 부모는 리타해서 돈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이제 부모는 초청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아들이 3자 보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코스폰서라고 하지 않고 third party sponsor라고 해요. third party. 아. 네. 그래서 아까 그 21살 된 자녀들이 보통 대학교 3학년쯤 될 때니까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을 때 한 90%는 이런 3자 보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족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친지도 없고. 그렇죠. 또 그냥 부탁했더니 평상시에는 아주 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라 생각했는데 재정 보증 얘기하니까 그렇죠. 쏙 빠져요. 그거는 이제 하기 어렵다. 뭐 이해는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경우는 이민법 조항이 어떤 게 있냐면은 금초청자가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가 증여를 미리 해줄 수 있어요. 부모가 돈이 있어. 네. 근데 한국에 돈이 뭐 내 통장에 1억 있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렇죠. 10억 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 돈이 많은 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한테 미리 1년 전에 이민하기 1년 전에 이제 법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아까 얘기한 금액 있잖아요. 네. 초청자가 엄마 아빠를 초청해야 되면 3인이잖아요. 네네. 초청자 21살짜리 하나, 부모 2명. 네. 그러면은 3인이면은 이제 지금 32,275불인데 네. 그거에 5배. 그러니까 상당히 수억 많죠. 불. 왜? 이 돈이 있어야지 사는데 5년 동안 살 돈이 이민 초청하기 전에 1년 전서부터 초청자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재정 보증할 수 있다고 미국이 이제 약간 자본주의 사회니까 21살인데 오면 어떡하라고 학업 다 때려치우고 이래란 말이야. 그런 건 아니고 뭐 돈을 안 벌었지만 부모가 자기 돈으로는 안 되는데 얘한테 미리 증여를 해줘. 네. 증여를 했는데 이민 초청하기 2달 전에 하면 자격 미달이야. 그건 또 네네네. 너무 미리 갑자기. 네, 1년 동안 그 잔고를 유지하고 초청할 때도 그 돈이 있어야 되고 영주권 받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넣고 빼면 안 다 되는군요. 영주권 받은 다음에는 부모님 돈으로 달라 그래도 되겠죠. 그렇죠. 인민국이 네. 쫓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안 해보신 그 변호사들은 그 케이스를 이런 거를 미리미리 그럼 1년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준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정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이 부탁하면은 쉽게 재정 보증을 잘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일단 예. 보증이라는 보증. 말부터 그냥 네. 다들 꺼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증에 대한 책임하고 나중에 이제 진짜 어떤 걸 받을 수 있고 어떤 걸 안 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고 네. 그럼 보증인이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면은요. 일반적으로는 그 이제 피초청인이 이제 우리가 베네피셔리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민 수혜자. 네. 그 이민 수혜자들이 미국에 오는데 보증을 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증을 섰다는 건 정부하고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계약이니까 그 피초청인 기준으로 먼저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시민권을 따면은 보증인의 책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 시민권까지 가야 돼요.
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민권, 그러니까 빨리 따도록 빨리 종용을 따라. 하면 되겠죠. 빨리 따. 네. 그러니까 그다음 시민권 딴 다음에 뭐 혜택 받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연유로 미국 국적을 취득 안 하겠다고 그래. 네. 그럼 보증인은 생각하면은 이런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정보 도움 받으면 내가 물어줘야 된다는데 뭐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실제로 법은 받지 않아야 되는 걸 받으면은 정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보증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해주면은 피초청인도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고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37년이나 일했는데 실제로 고소 갔다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렇죠. 정부도 이렇게 쫓아갈 여력이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규정은 되게 약간 까다롭게 돼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민자가 여기서 40분기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면 네. 시민권 포에버 안 해도 재정 보증인의 의무가 없어져요. 40분기요? 40분기니까 1년에 4분기씩 4분기, 우리가 소셜 10년? 시큐리티 텍스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10년 동안 세금을 이민자가 냈어 보증을 해준 사람. 네. 그러면은 네.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이 이제 이민자가 와가지고 무슨 연유로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시민구자 부호 추정했는데 오실 때 75세 오셨어. 그럼 예를 들어서 85세 사시고 돌아가셨어. 세금 한 번도 안 내고. 돌아가시면 당연히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 이제 미국 도로 싫다고 한국 가서 도로 살아야 되겠다고 간혹 가다가 역이민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갖고 가신 분들은 책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영주권을 아예 포기하고. 포기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이민국의 기록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증하다 보면은 시민권자 형제가 한국의 형제가 누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형제도 있어. 뭐 둘이 다 초청해달라.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4인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쪽 가정도 4인이야. 애가 둘이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12명의 이제 소득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년 전에 보증을 해줬는데 네. 나중에 브라더가 또 해달라 그래. 그럼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네 가지 조건 중에 아직 해제가 못 받았어. 그러면은 그 재정 보증 서류에 이전에 누구 해줬냐 네네. 꼭 반드시 적는 게 있고 거짓말해도 컴퓨터에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네네네. 미리 다 등록해 그러니까 놓은 게 있어요. 혼자서 소득이 물론 많으면 많은 사람을 해줄 수 있지만 이게 그 재정 보증의 의무가 풀릴 때까지는 이제 그 옛날 것도 다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넘버 소득이 점점점 많아진다. 많아져. 그래야지 정부가 책임을 질 수가 있으니까. 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는 조금 더 실리적으로 중요하고 제가 이혼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시민권자가 특히 된 사람이 혜택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혼할 때 보면은 이런 스냅이니 뭐 이 니디 패밀리한테 주는 패밀리 서포트니 이런 것들 그 사회보장 받아도 괜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이혼할 때 보면은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자기랑 뭐 싸우고 어쩌고 뭐 쉘터에 가 있고 그래서 정보 보조들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잖아. 그럼 한 달에 거의 뭐 3,000 한 3,400불 받을 수 있어요. 네. 포에버는 아니지만. 네네. 근데 이 살다 보면은 그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모르는 분이 절대 다수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이런 이민자들이 받아야 되는 게 뭐고 안 받아야 되는 게 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리고 그렇죠. 또 왜 시민권자가 되면 더 혜택이 많은지 네. 그런 영주권자로 시민권자가 전혀 차이가 없으면은 굳이 내가 뭐 국적까지 바꿔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정부 혜택 받는 거 보면은 시민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더 낮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귀화도 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하시면 뭐 정부 혜택 받는 게 뭐 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쩔 수 그렇죠.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영주권자보다 시민권자가 더 많으니까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막 진짜 이게 이렇게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금액들이 또 요 정도가 되고 재정 이게, 보증에 대해서. 재정 보증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잘 우리에게 또 챙겨야 되는 언제 부분. 또 닥칠지 모르는 일들일 수도 있고, 예, 우리도 요걸 좀 알고, 그러니까 재정 보증인이 되든 또 아니든 예, 부탁을 하는 입장이든 또 내가 받는 입장이든 요걸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혹시 된다. 이제 뭐 다음에 네. 시청자분들 중에 못 들을 분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코멘트하고 싶은
싶은 거는 네. 정부는 이런 거예요. 이멀전시에 받은 모든 거는 다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행히. 네. 이멀전시. 이거 웬만한 거는 이멀전시 아니면 우리가 또 사는 도 바빠 죽겠는데 일부러 뭐 혜택 또 자격이 되면은 지금 문제가 된 혜택을 정부가 잘 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오. 그래도 시민권자랑 아닌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제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만 하면 내가 다 진짜 책임져야 되나 봐. 그리고 잘 안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의 편이 아니라 지금 공평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네. 법을 해석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 물어줘야 되는 거에 제가 보면은 상당 부분은 애초에 정부가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뭐 메디케어니 네. 뭐 이런 거, 푸드 메디칼이네. 스탬프 네.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받으시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처럼 막 까다로운 정부가 또 이민에 관해서 까다로운 정부가 네. 들어오면은 그거를 트럼프 행정부는 다 진짜 계약처럼 해서 받는다고 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민법이 네. 항상 또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까 네. 저희는 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이 그때 또 우리 그러니까.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저희는 알려주시니까 진짜 든든한. 든든해요. 맞아요. 진짜 모르면 무조건 일단은 전화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화번호 한 번만 먼저 어떻게 알려주시면 알려주세요. 좋을 것 네. 같아요. 213-738-0928 213-738-0928입니다. 네, 네. 213-738-0928번 213-738-0928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일단은 뭐 잘 이민법 모르겠다. 관련해서, 예, 잘 모르겠다. 이민법.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이렇게 잘 알아들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민법도 가정법까지도 또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민하고 또 이렇게 이혼하고 네. 영주권하고도 이렇게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또 너무 좋은 정보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저희 시간에 다음 또 시간에. 우리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네. 2부에서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저희가 타임머신 타고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날아가 봅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세요.